이용초 교수님은 고려대학원 박사, 심리학 박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학으로 또 특별히 그 심리학 쪽에서도 인터넷 중독에 대한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있죠. 또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치료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TV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강의하시고 또 강단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오륜교회에서요, 또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또 귀한 사역을 또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바쁜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담비아도 같은 말씀을 아마 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영초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목사님이 쓰시는 자리 아닌가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쓰니까 참 여러 가지 죄송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 쓰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지금 10월 며칠이죠? 14일인가요? 작년 14일 날 제가 이렇게 교회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어서요. 사실은 오늘 처음 오신 그 분 계신데 제가 저 노래를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무슨 교회를 다니다가 그동안 안 다니다가 뭐 그 돌아온 탕화를 받아오는 심정이 아니라 저는 평생 교회라는 곳을 간 적이 없다가, 물론 제가 다녔던 유치원이,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유치원은 교회에서 하는 데였으나 크리스마스 날 선물 받으러 간 거 외에는 교회를 간 적이 없었는데 이제 작년 12월 27일 날 처음 교회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진행이 그 오시는 강사 선생님이 이 강의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화들짝 놀라며 저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아직 공력이 미쳐나야 그런 걸 저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만약에 내년 이맘때가 되면 그게 될래나 그거는 좀 기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인터넷 게임과 자녀 이해하기인데 사실은 어머님 기도해라 지금이 한참 기도를 진짜로 많이 하실 시기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입시가 있어서요. 그렇죠? 입시가 있거나 고3인 부모님이시거나 혹은 지금은 이제 고2의 장래 고3이 될 부모님 혹은 특목고에 다니는 아이들은 빨리빨리 월반해서 지금 막 또 수시로 원서 내고 막 기다리고 있고 아마 이럴 때라 한참 마음들이 분주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릴 텐데, 네.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냥 꾹꾹꾹 다 눌러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거, 뭐, 통계 그러면 그 골치가 아프실 텐데, 그런 뭐 몇 프로의 통계, 이런 골치 아픈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어머님들이 잘못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를 다 키우셨거나 지금 아직 아이가 없으신 분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4살인데 오늘 이렇게 교회를 왔다가 집에 갔더니 아이가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 주니어를 하고, 그 아이한테 컴퓨터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애가 올라가서 마우스를 가지고 그 그림을 따라 꾹꾹꾹 찌르더니 야후 꾸러기에서 만화를 보거나 무슨 동요를 부르면서 애가 끼득끼득거리면서 좋아하고 있는 걸 보셨어요. 우리 아이는 4살이고 나는 컴퓨터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머님들 그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100% 다 그래요. 그거는 학력과 뭘 다 초월하고 다 100% 우리 아이는 천재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저녁 때 아빠가,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들어오시면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여보 우리 쟤 잘 키워야 될 것 같아. IT에 제가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 요즘 아이 학교 보내려면 꼭 시험 안 보더라도 포트폴리오 잘 작성하고 입시 사정관제 잘 통과하면 쟤 아무래도 크게 될 것 같아. 우리 기도하자 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마.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천재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하십시오.
뭐라고 해결하셔야 되냐면 내가 우리 아이를 방치했구나. 엄마가 들어설 자리에 컴퓨터가 들어서서 아이가 컴퓨터의 노예가 되고 컴퓨터 엄마를 실제 엄마보다 더 좋아하게끔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 잘 동의가 안 되시죠? 왜요? 돈 안 들이고 아이 학원 보내는 것도 아닌데 애가 컴퓨터 잘하는데 그게 왜 해결거리인가? 왜 해결거리인지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바로 이게 이제 그런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니요. 네.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 퍼센테이지를 보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2009년의 통계, 저거를 이제 작년 거를 통계 조사를 하면 올해 발표하잖아요. 이게 이제 2010년 5월에 발표된 통계인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소위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12.9%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 10명은 컴퓨터를 많이 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얘기예요. 10명 중에 1명은 중독이라는 건데 이게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의 수치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심각하신지 아시겠죠? 12.8%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게임에 아이들이 뭐 좋아해서 그것만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제가 하고 있는 센터에서는요. 제가 인터넷 중독이라는 테마를 1999년부터 연구해서 제 박사 논문 주제가 인터넷 중독 치료 프로그램 개발하고 척도를 개발하는 게 제 박사 논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래 안 됐어요. 10년 좀 넘었어요. 인터넷 중독만 가지고 연구한 지가. 그런데 이제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옛날에는 아이들의 문제, 청소년의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 센터에는 30대, 40대 가장들이 오세요. 그분들이요, 좋은 대학교 나오셨고 좋은 회사 다니셨어요. 근데 게임하다가 소위 얘기해서 회사에서 잘리셨어요. 그분 자녀가 중학생인데요. 근데 전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가 문제예요. 아빠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시 잘리셨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럼 순순히 상담센터나 치료기관에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죠. 어떻게 하세요? 70대 난 노 부모님이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제가 지금 무슨 개그하는 것 같으시죠? 이게 현실이에요. 서울대 의대 다니다가 학교 못 다녀요. 게임하느라고. 아유, 우리 애는 좋은 대학 갔는데 방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그러나 꺼진 불도 다시 보셔야 되는 게 아유, 혹시 여기 뿌듯함을 갖고 계시는 아마 어머님들 많이 계실 거 아유, 우리 애는 카이스트 다니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 텐데 카이스트 교무처장실 그 뒷벽에 플랜카드가 뭐라고 걸린 줄 아세요? 게임과의 전쟁. 카이스트 안에 게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카이스트 아이들이 그 이제 총장님이 바뀌시면서 이게 완전 모든 과목을 다 영어로 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이러면서 성적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IT를 전공하니까 컴퓨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그래서 그 IT를 전공하는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IT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방에 컴퓨터가 꼭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어떨 것 같으세요? No! 아직도 우리 방에 아이 방에 컴퓨터를 넣어주시면서 공부 잘해라고 넣어주시죠. 그쵸? 근데 제가 연구를 했죠. 2005년에 뭘 했냐면 우리나라 아이들 그 남자 중학생 200명 서울과 분당, 일산 지역에 있는 남자 중학생 어머님한테 동의를 받아서 집에 기계를 하나씩 설치했어요. 컴퓨터에다가. 기계를 설치해서 도대체 우리나라 남자아이들이 컴퓨터를 얼마나 쓰며 그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이게 자기보고식 척도만 가지고는 애들이 제대로 잘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기계로 아예 찍어야 된다. 그래서 듀얼 프로세스로 연구를 했어요. 자기보고식 척도하는 형태로 하나 하고 기계를 설치했거든요. 2주 동안 그 집에 기계를 설치했더니 저의 예상을 넘지 않게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평균 하루에 3시간 컴퓨터를 해요. 학교 다니고 일반적인 아이가. 그런데 3시간을 하는데 그중에 게임하고 오락용으로 쓰는 게요. 거의 2시간 30분을 쓰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내가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엄마가 내 방에 컴퓨터를 안 해줘서 내가 안 하잖아 라고. 그놈의 인강이 문제예요. 인터넷 강의. 그죠?
학원비도 아끼고 뭣도 아끼고 하죠. 그럼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 공부하는 데 쓰는 건 얼마인지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얼마로 나오냐 하면 하루에 8분. 그러면 3시간 중에 8분이면 대략 5% 내외? 더 이상 컴퓨터는 학습용 도구가 아니라 오락용 도구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어머, 우리 집에는 안 그래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좀 더 있어 보세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성적 지상주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게임을 밤새도록 해요. 그러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아. 그럼 그 어머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 우리 애는 괴물이야. 쟤 맨날 게임해서 나 걱정이야. 어머, 그러면 성적 떨어지지 않아? 근데 성적은 전교 1등이야. 이런 뿌듯한 자부심과 그 뒤에 감춰진 이런 거. 우리 애는 괴물이야. 애는 독특하면서 우리 애는 그래도 게임을 하지만 공부를 잘해. 그쵸? 근데 그 집 아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날 때 엄마가 그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그냥 쭉 뒀더니 성적이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전교 30등으로 떨어지면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있어요? 이놈의 사탄의 자식, 그리고 컴퓨터가 깨지지 않겠어요? 당장 없어져요. 애 성적을 떨어지게 하는 나쁜 도구. 그러니까 성적이, 그래서 제가 맨날 생각하는 게, 그럼 우리나라 인터넷 게임, 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9시 뉴스에서 한 번만 보도해 주면 좋겠어요. 뭐라고? 서울대 입학률과 인터넷 사용 시간, 게임 사용 시간은 완전 정반대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부터 집집마다 컴퓨터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움직여요. 우리나라 저희 센터도 어머님이 아무리 게임해도 그냥 두세요. 말로 몇 번 타일러요. 근데 성적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집에서 쉽게 아이를 다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컴퓨터 사용하고 관련해서 첫 번째가 일단 타이르시죠. 두 번째가 타일러서 안 되면 야단을 치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학교 간 다음에 컴퓨터를 싹 치워버리시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애가 반발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패요. 이 5가지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거 딱 요 5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저희 센터에 이제 어머님하고 아들하고 손잡고 인터넷 사용, 게임 사용이 문제가 돼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뭘 물어보죠. 뭘 물어보면 제 느낌은 어떤 거냐면 501호와 502호에서 오셨어요. 한 집에서 온 게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엄마 얘기 다르고 아들 얘기가 다른 거예요. 501호집 아줌마와 502호집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은 자기는 하루 중에 컴퓨터 사용을 한 2-3시간밖에 안 한다 그러고 엄마는 제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있다고. 두 분 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PPT에 있는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 계신 어머님들이 제가 드리는 이 그 글자화된 거를 이해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일상의 제 말 중에 어머님이 아우 그거는 정말 정말 그래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기를 전 더 바라면서 제가 말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컴퓨터를 하게 되면 제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를 보실 때 드라마 보는 1시간은 참 휘리릭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헬스클럽 가셔서 이 러닝머신에서 뛰시는 10분은 어떠세요? 내가 오늘은 2km는 꼭 뛸 거야. 그리고 막 하시는데 아무리 뛰어도 5분이 너무 길죠. 기도가 잘 되실 때는 1시간은 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기도가 안 될 때는 시계 보나 딴 사람들 다 있는데 난 왜 안 돼? 15분 하고 다시 시간 보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주관적이라 인터넷에 빠지게 되면 사용자는요 객관적인 시간의 개념을 잊어버려서 보는 사람은 5시간인데 본인은 2시간이라고 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게 일상이 그래요. 그런데 엄마는 왜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엄마 설거지 할 때도 애 컴퓨터 하고 있었죠. 엄마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와도 설거지 애가 컴퓨터 하고 있죠. 엄마 잠시 나갔다 왔어요. 시장 보고 왔는데도 애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사이에 애가 컴퓨터를 끄고 뭘 했는지 엄마는 잘 모르지만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들의 뒷꼭지죠. 그러면 제가 어머님한테 여쭤봐요. 아이가 컴퓨터로 뭘 하나요? 인터넷을 해요. 인터넷으로 뭘 하냐? 인터넷을 한다니까요. 어머님이 그 내역을 모르시고 알려고 해도 애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물리적인 제재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큰일이 났어요. 스마트폰, 아이폰 들어보셨죠? 아직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그걸로 다 핸드폰을 전환하시진 않으셨지만 이 스마트폰, 아이폰은 기계가 아주 독특해서 옛날에는 컴퓨터를 못하게 하게 선을 잘라버리거나 자판을 치워버리면 못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에는요, 아이가 할 수 있는 대용량의 이제 컴퓨터 그 게임들이 다 장착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갖고 계신 핸드폰 가지고 엄마 핸드폰 잠깐만. 그럼 애가 계속 그거 가지고 게임을 하죠. 아이들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지금 어머님이 갖고 계신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은 소위 얘기해서 찌질한 게임이고요.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게임들은 아주 우아하게 오랜 시간을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들이 있어요. 문제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안 사준다? 그게 방법이세요? 이제 핸드폰이 그렇게 변화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습관을 갖게 하고 기도하는 걸 습관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게 하시는 것처럼 인터넷 사용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하셔서 엄마가 없을 때는 컴퓨터, 인터넷 사용하지 못하는 걸 아이가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머나 나 오늘 여기 나오는 동안 엄마 금방 갔다 올게 30분만 해. 약속하고 왔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만약에 여성중앙, 여성지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뺐죠. 애가 부부생활 첫날 밤 이런 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체위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한여름밤에 시원한 체위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쵸? 그러면 그걸 뺏으시는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잘 알고 계신 포털 사이트에 올라진 내용이 어머 우리 집에는 음란 사이트 못 보게 다 차단했어요. 웬걸요? 네이버에서 스포츠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죠? 스포츠에 들어가시면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스포츠에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크기도 나오고 체위도 나오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를 치지 않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쁜 누나가 맛보기로 동영상 촬영하거나 맛보기로 화보를 찍은 것들을 한두 컷을 올려놔요. 그럼 아이가 그거 보다가 호기심이 생기면 어머 누나의 가슴 참 봉긋하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건강보험 뭐 이런 거 들려서 병원 갔다 와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 게임 회사에서요. 자기네 게임을 누가 많이 이용하는지 서버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30대, 40대 주부가 자기네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머님들이 시간이 많으시니까 하실 수도 있죠. 그쵸? 한 게임 고스톱 이런 거 재밌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30대, 40대 주부의 연령대가 어때요?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신 연령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 게임 회사에는 40대 김미숙 씨가 게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게임을 하고 있는 건 12세 김민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철이 김미숙 씨의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가 무섭겠어요? 19세에 들어가는 건 아주 간단하죠. 명절 때가 되면 아이들이 친척들이 오죠. 친척들이 와 이모 핸드백 예쁘다. 고모 지갑 예쁘다. 그럼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걔네가 그 지갑이 프라다인지 뭐 이런 걸 버버린지 이런 걸 보겠어요. 그 안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문화상품권 혹시 책 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이들한테 그 선물로 혹시 주시나요? 아직도? 상품으로? 그거 주시면 안 돼요. 문화상품권이 책을 보는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문화상품권을 잘 보시면 옆에 코드 넘버가 있죠. 그 코드 넘버를 인터넷에 치면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아이템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5,000원을 그냥 주는 것보다 문화상품권 주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을 주신다면 말 그대로 책을 사서 주세요. 그럼 애들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엄마의 마음이야. 그리고 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10%, 이게 중독률이에요. 고등학생 13%, 14%, 중학생 13%, 대학생 10%. 대학 보냈다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저희 지금 또 새로운 트렌드는 뭐냐면 대학을 10년째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입학했다가 학점 미달로 재입학 또 하고 군대 갔다 오면 괜찮을까 싶어서 군대 갔다가 다시 해서 너 이번에는 꼭 잘해야 된다. 다시 등록했다가 또 F 나와서 또 재입학해서 10년째, 9년째 다니는 친구들 저희 센터에 쭈룩이 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 친구들 그 청소년기에 게임 많이 했던 히스토리 있는데 어머니가 정말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거지로 대학을 집어넣으셨는데 이 대학이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이면 그래도 좀 덜한데 왜 경기권 혹은 또 지방에 있는 대학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거리 멀어요. 학교 앞에 하숙할래요. 그래서 부모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출석 미달, 성적 미달로 F를 차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럼 군대를 보내면 그래도 좀 안심이시잖아요. 국방부에서 우리 애를 잘 관리해 주겠지. 그런데 국방부에서 관리는 하는데 거기에는 또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 때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 휴가를 군 부대 앞에 있는 PC방에서 오롯이 보내네. 근데 PC방에서 보내다가 잘 귀대를 해주면 좋은데 게임하다 보면 또 이게 놓치잖아요. 군대를 보냈더니 영창 가서 빨간 줄 하나 갖고 나와요. 제때 복귀를 못하면 그거는 영창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친구, 제가 특별한 경우만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댁에 가셔서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잡으셔야 되고요. 다 보셔야 되고, 우리 아들은 장가 보냈는데 지 마누라가 알아서 하겠지. 저희 센터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이 오셨어요. 오시면서 본인의 아들이 어떤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게임에서 만난 누구를 사귀는데 그래도 결혼시키면 좀 정신을 차리려니 하고 게임을 하는 며느리를 봤는데 어찌 됐냐 하면 둘 다 게임하고 또 그 사이 또 애를 낳네. 그 애는 또 어른들이 봐주시는. 게임하다가 애 죽인 건 아시죠? 올 2월 달에. 사실은 1년에 10명씩 게임하다 죽어요. 일일이 너무 바빠서 언론에서 보도할 게 많아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한 8명은 본인이 죽고요. 2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한 분은 어머님이 우울증이 도져서 투신하셨고 아버님은 전선 자르시다가 합산돼서 돌아가셨어요.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데 우리는 한 개도 안 심각해요. 왜냐하면 게임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사실은 피켓 들고 국회 앞에 가서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는 게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우리 사실은 시위해야 해요. 근데 잘 안 하죠. 예,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양부모 가정보다 한부모 가정이 중독률이 좀 높은데 그거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두 분이 같이 지켜도 애가 중독에 빠지는데 한 분이 지키니까 아무래도 힘이 부족하겠죠. 그런 거예요. 맞벌이 가정, 외벌이 가정 여기서 나오잖아요. 맞벌이 가정이 중독률이 좀 더 높아요. 외벌이 가정보다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리 정말로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제가 뭐 이 통계 골차게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하는 불법적인 어떤 행동들 중에 가장 많은 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건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엄마 주민등록번호도 원래 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인터넷 뱅킹 하십니까? 인터넷 뱅킹에는 왜 공인인증 서비스라 그래서 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게임에다 장착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2000년도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게 해요? 게임 회사의 수익이 줄잖아요. 게임이 벌어다주는 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절대로 이걸 할 수 없대요. 맨날 싸워요. 근데 국가가 부강하면 뭐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영혼이 완전 썩어 문드러지는데 요즘 아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제가 있는 센터가 선릉에 있는데요. 밤 10시 전후가 되면 다시 그 시간대가 러시아워가 돼요. 학원이 10시에 끝나죠. 애 데리러 오는 차, 보내야 되는 버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는 오락 프로그램이 7시, 8시 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오락 프로그램 몇 시 하신데 아세요? 11시 하잖아요. 강심장이니 뭐 이런 거, 야심만만 뭐 이런 거 다. 왜 그럴까요? 주 시청자층이 그제서야 학원 다녀오셔서 씻고 앉으셔야 되는 시간이 11시여서 그래요.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 생각 안 해보면. 그거를 그럼 부모님이 앉아서 막 시청률 조사해보면. 그치요. 그러니 요즘은 요즘 아이들이 또 많이 보는 그 왜 노래 자랑, 노래 대결해갖고 올라가는, 그쵸. 슈퍼스타 K. 그거 몇 시에 시작해요? 본방을 사수하라 11시에요. 그거 끝나면 11시 반, 1시까지 다 돼요. 그거 어른들도 재밌어서 보시죠. 아이도 보고요. 자, 타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거 정말 관리하셔야 되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 3세에서 9세의 89.4%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을 사용하는 미국의 자료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자료예요. 진짜로? 저는 저 통계 잘못 나온 줄 알고 원 보고서 다시 봤다니까요.
저거를 애가 찍었겠어요? 집집마다 전화해서 어머님한테 여쭤봤겠죠? 어머님이 자랑스럽게 네 우리 아이 인터넷 사용해요 교육용으로. 근데 문제는 교육용 옆에 플래시 게임이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왜 만 3세에서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0평에 사시다가 20평으로 내려가면 내가 뭔가 회개할 거리가 많나 보다 생각 드시죠? 내 인생 잘못 살았나 보다. 그렇죠? 우리는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굉장히 좌절하죠. 그런데 20평에 살다가 27평으로 이사 가시면 어떠세요? 광명이 비치면 내 인생 이제 뭔가 피는구나 싶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만 3세인 아이가 게임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나오는 그 도파민의 수치를 우리가 20이라고 가정을 하면 엄마랑 놀면서 즐거울 때 나오는 도파민이 한 10이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책 읽으면서 느끼는 도파민의 수치가 한 7이 될 거고요. 아이가 혼자 놀면서 하는 도파민 한 8 정도 되죠. 그러면 20의 도파민이 팡팡 나오는 놀이를 하다가 7이나 6난 애게 걔가 책을 읽겠어요? 지루해서 죽죠. 걔가 사람하고 놀아요? 아 싫어 컴퓨터 켜줘. 그 아이 데리고 어디 가려면 엄마 닌텐도. 아이랑 멀리 가면 차가 밀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꼭 챙기는 필수품? 닌텐도. 왜냐면 아이가 쭝얼거리지 않죠. 그때만 챙기나요? 가족 모임에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 애 왔다 갔다 하니까 얼른 밥 먹여놓고 어른들 편하게 먹기 위해서 아이 손에 쥐어주는 거 뭐? 게임기.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그때부터 팡팡팡팡 나오기 시작하면 안 해요. 자연하고 안 놀고요. 실제 몇 년 전에 어린이날 특집으로요. 저 중앙대 부속 유치원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아이들 유치원에서 장난감을 치웠어요. 한 달 동안 장난감을 치웠더니 얘네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제 실험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애들이 유치원 안 들어간다고 울고불고 장난감 없으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애들이 그래도 니네가 그래도 좀 재밌게 놀아봐 그랬더니 처음에는 너무 심심하니까 애들이 장난감이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혼자 놀거나 적어도 한 둘이 노는 정도로 끝나는데 장난감이 없으니까 애들이 심심해서 사람과 놀기 시작했고요. 2주가 지나니까 실내에서 노는 게 지루해지니까 그 다음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고요. 밖으로 나가서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옛날에 놀았던 것 같은 진정한 모방놀이, 창의력 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나무 토막 있죠. 그런 거 갖고 들어와갖고 이거 배, 이거 비행기.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네끼리 같이 뚝딱뚝딱 거리고 놀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측정해 봤냐면 장난감을 치우기 전에 아이들의 어떤 사회성, 창의력, 대인관계 맺는 능력 이런 거 측정을 해봤어요. 한 달 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월 후 측정을 해봤더니 똑같은 상황에 이쪽 아이들은 계속 장난감을 가지고 놀도록 하고 두 비교 집단을 했는데 확실히 그 장난감을 치웠던 집단의 아이들이 창의력, 대인관계 능력, 사회성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 데이터가 올 5월에 캐나다에서도 하나 발표했어요. 거기는 워낙 뭐 연구비 지원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23개월에서 30 몇 개월 된 아이들을 10년간 종단 연구를 했어요. TV를 1시간씩 보이는 아이와 TV를 못 보게 한 아이가 10년 동안 자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봤더니 그 아이의 정말 똑같은 결과를 보였어요. 비만도, 그 아이의 사회성, 학습 능력, 독서력 이런 거 측정했는데요. 지금 어머님들이 예상하시는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TV 보는 아이들 비만도 15% 더 높았고요. 사회성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독서 능력 당근 떨어지죠. 자, 그런데도 아이를 옆에 끼고 앉으셔서 어머 저거 재밌다라고 TV 보실 거예요. 자, TV가 그런데 하물며 인터넷이란 어떻겠어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 뵈니까 손자 손녀를 대신 돌봐주고 계시는 할머니 연령대 계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데요. 손자 손녀 오면 아이들 울지 않고 아유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추석 때 아이들이 막 한꺼번에 왁자지껄 하면 어떡해요? 오늘만이야. 그리고 애들 다 한 방으로 몰아넣죠. 그리고 큰아이에게 컴퓨터 사용권을 주고 오늘만 니네 여기서 재밌게 놀아. 혹은 그것도 시끄러우면 어떡해요? 10,000원 20,000원 줘서 내보내요. 그럼 그 아이들 어디 가겠어? PC방 가요. 근데 어떤 아이가 집에서 손자가 놀러 왔는데 할머니네 집에 막 뭘 하다가 애가 막 울어요. 누가 내 거를 사기쳐 갔어. 내 거 잃어버렸어. 뭐냐면 아이템을 걔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걸 모르시죠. 애미야, 쟤 왜 저러니? 아, 어머니 제가 뭘 잊어버렸대요. 애미야, 일로 와라. 그리고 할머니가 10,000원을 이렇게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쟤 잊어버린 거 대신 사줘라. 이런 장면이 연출되죠. 할머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각성해 보시고요. 진짜 우리 아이가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키우시려면 인터넷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것.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고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하고 선하게 살고 하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사탄의 자식인 인터넷과, 그래서 인터넷이 다 나쁘다 절대 시키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필수품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가 통제하는 걸 받아들이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인터넷이 위험할 수 있고 게임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날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는 걸 알려면 아이가 충분히 인식 능력이 키워졌을 때 그 인터넷을 하게 하셔야지. 보세요. 만 3세부터 9세 이런 나라는 참 죄송하지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0세 미만의 아이가 인터넷 사용하는 거요 가급적 자제해요.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 미국에 교환 교수를 갔는데 그 아이가 9살이었는데 학교에서요 집으로 가정통신문이 왔대요. 뭐냐 하면 내용이 이거예요. 내일 우리가 당신 자녀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인터넷도 좀 사용할 텐데 인터넷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님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 받는데 엄마의 동의서를 혹시 받아서 사인해 보신 적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그런 교육한다고 부모님한테 동의서 받은 거 저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왜 이러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IT를 잘하면 똑똑하고 돈 잘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1990년도 조선일보를 보시면 신문의 옆에 뭐가 있냐면 캐치플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낙도 떨어진 곳에 우리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보내자 운동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이혼 때문에 편모 가정 많죠. 그런데 그런 곳에 특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님이 손자 손녀 키우는 가정에다가 형편 어렵다고 인터넷 잘 연결되는 빵빵한 컴퓨터를 막 내려보내서 국가에서 애써서 아이들을 인터넷 중독에 빠지도록 너무 애써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도 집집마다 한 명씩 꼭 보내달라고. 근데 그건 못하죠. 인건비가 어디 한두 푼이에요. 자, 이런 현실에 있다라는 거. 저 만 3세서부터 인터넷 하기 시작하면요. 저 아이가 나중에 인터넷 사용하는 게 문제가 돼서 제 앞에 나타날 때는 초등학교 4학년 혹은 중학생이 돼서 나타나는데요. 그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누구야, 너 인터넷 말고 다르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질문하면 그 아이는 만 3세부터 인터넷 컴퓨터 사용하는 게 인이 배겨서 그거를 빼고 나면 이 아이의 삶과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없는데요? 해본 거 없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대안활동을 찾아낼 수도 없어요. 아이를 그렇게 중독되게 뇌가 도파민이 팡팡 나오도록 만드시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예,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뭐 인터넷에 몰입하는 이유는요, 즐겁고 사이버 공간에 실험하고 심리적 부담 없고 독립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다음. 네. 익명성이죠. 자기 이름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사이버 경찰대에서 나는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라고 아이들한테 전해주십시오. 네가 비록 홍길동이나 똥싼 바지로 들어간다 해서 네가 무슨 아이디는 자기네가 이름 만들 수 있죠. 똥싼 바지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원래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이라고 반드시 얘기해 주십시오. 실제로. 또 다른 나를 표현하죠. 대인관계를 못 맺는 아이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내가 왕따를 당하고 찌질하지만 메이플 스토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잘하는 레벨에 속하면 그 안에서는 인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게임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여성가족부에 하고 있는 인터넷 레스큐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에 있는 인터넷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모아다가 11박 12일 동안 아이들 재우고 먹이고 인터넷 못하게 하고 다른 활동들을 하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함께 하거든요. 거기 있는 아이한테 제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너는 어떠니?
이 현실의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멋지고 젠틀하고 저 정말 친절하고 괜찮아요. 진짜로 칭찬 많이 받아요. 현실에 있는 너는? 저는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 있는 제가 더 좋아요. 이건 뭐냐면 실제 나와 그 인터넷 공간에 있는 내가 대치가 되는 거죠. 내 이름은 원래 홍길동, 인터넷에 있는 똥싼바지, 똥싼바지가 홍길동을 대체하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카페라떼처럼이 아니라 엄마가 울고불고 내가 네 엄마고 널 사랑하는데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님이 이런 질문까지 하세요. 이건 금기어예요. 내가 중요해? 게임이 중요해? 아들에게. 왜 이런 질문 하십니까? 그럼 아들이 엄마요라고 듣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게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게임 하나 만드는데 100억이 들어요. 100억에는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실제 지금 현재 아들한테는 100억이 주는 즐거움이 엄마가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셔서 괜히 좌절당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시문아가 이뻐? 내가 이뻐? 이효리가 이뻐? 내가 안 물어보시죠? 혹시라도 이효리라는 대답 들을까 봐. 사실 이효리가 좀 더 예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심리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객관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이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우리가 중독이라 하면 이게 슬라이드 글자가 작은데요. 중독이라 하면 알코올 중독은 일종의 물질, 뭔가 먹어서 중독되는 거고 최근에는 도박이라든지 먹지도 않는데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인 분의 뇌가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과 인터넷 중독인 사람의 뇌를 영상 촬영을 같이 했더니 동일하다라는 게 결론을 내서 인터넷 중독은 이제 뇌 질환이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중독이라 할 때 어떤 거요? 그럼 어머님들한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어머, 우리 아이 하루에 20분씩 게임 시키는데 그거 괜찮아요? 답 드릴게요. 반주로요. 술을 예를 들어서 술을 식사하실 때마다 반주로 딱딱 2잔씩만 드세요. 그분 중독이세요? 아니세요? 중독이에요. 왜냐하면 술이 끊어지는 날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루에 20분씩 아이 꼬박꼬박 시켜주시면 그 아이가 차곡차곡 중독되라고 어머님이 옆에서 격려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일주일 중에 적어도 3, 4일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하지 않고 아이가 딴 걸 하고 놀 수 있도록 내구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이제 그러면 게임이 얼마나 좀 사악한지를 보여드릴게요. 게임하면 앞에 불 좀 꺼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 그 원주 강의 예 거기 틀어주십시오. 욕설이 좀 난무할 겁니다. 게임. 네. 높은 순위의 게임이 아이들이 서든 어택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칼과 총으로 죽이면 레벨이 올라가요. 아이온 이거 인기 있는 게임이라 대박을 터뜨려서 주식을 하시는 분은 NC소프트가 얼마나 주가가 높은지 아실 거예요. 거기서 만든 게임이에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일명 와우 세계적으로 인터넷 중독을 양산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던전 앤 파이트 치고받고 싸우는 거 메이플 스토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좋아하는 메이플 스토리. 네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예.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네. 한 번 더요. 클릭해주세요. 덤벼, 이 새끼들아. 이게 서든 어택이에요. 난 할 게 없잖아. 난 할 게 없잖아. 덤벼, 돌려. 보시면 이게 새끼! 1인칭 이 게임을 칼에 하는 힘을 건데 저 칼을 뭐야, 가지고 죽이면 씨발, 죽일수록 레벨이 씨발, 올라가는 씨발, 거예요. 기술도 나 필요 없어요. 진짜 칼과 총으로 대박. 죽이면 돼요. 야, 야, 미치기. 칼 갖고 죽이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야. 보세요. 죽이니까 윈이라고 쓰죠. 네, 선생님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나이스. 네, NC소프트의 이게 아이온이라는 게임이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네, 한 번 더. 네. 이거는 아까 게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팀을 짜서 성을 하나 놓고 싸워갖고 그 팀을 누가 뺐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나 게임 진행 방식은 마찬가지로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공격해서 죽이나는 마찬가지예요. 이 밑에 거는 뭐냐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고 게임에서 어떤 힘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계속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직접 싸우는 사람이 있고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사회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지금 팀을 짜서 마구마구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 2시간 다 됐으니까 게임 그만해. 그럼 애가 그걸 게임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굉장히 큰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사운드가 좀 나가서. 네, 선생님 다음 슬라이드요. 네, 월드 오브 크래프트. 네, 한 번 더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게임의 인트로가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이 몬스터를 때려잡는 게 집에 가셔서 오늘 들으셨던 게임 이름을 자녀한테 얘기하면 엄마 어떻게 알았어? 아이요? 엄마 알아? 아마 아이가 하는 매우 반가워. 엄마가 이제 나의 눈높이에 맞추시는구나. 다음 시간에 보십시오. 네. 던전 앤 파이터. 예. 여기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저렇게 상대방을 치고 내가 공격할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나의 경험치가 증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옆에 빨간 거하고 파란 건 뭐냐면 지는 쪽에 빨간색이 되고 저게 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건 너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또 다른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네가 뭔가를 해야 될걸? 그런 식의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시라도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메이플 스토리. 네, 이게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보기에 보는 게 옛날에 오락실에서 했던 굉장히 귀여운 것 같은데 시작은 무료로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레벨이 올라가려면 실제 돈을 주고 아이템을 구매해야 이 레벨 단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몬스터를, 괴물을 때려잡으면 잡을수록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직접 때려잡냐? 괴물을 때려잡냐? 누가 더 많이 때려잡냐? 칼로 때려잡냐? 주먹으로 때려잡냐? 총으로 때려잡냐? 간단합니다, 논리는. 예,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스타크래프트. 이거 온 게임 내 채널. 그 다음에 아이들이 게임 많이 하면 그런 얘기 하죠. 엄마 나중에 나 프로 게이머 될 거야. 임요한이라는 사람 1년에 2억 받아. 벌어. 뭐 이런 거에 그 대표적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예,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8명이서 팀을 짜서 전략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앞에서 하는 게임보다는 좀 그 중독성은 좀 덜해요. 이거는 자기가 이제 토크 매꾸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나 이걸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얼마 전에 바로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경기를 붙여놓고 사람들이 우리가 경마를 하듯이 그 선수들한테 돈을 걸고 해서 선수들이 돈을 받고 일부러 지고 이기고 하는 것들을 했다가 구속이 됐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은 모르고 그저 게임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종의 이건 도박판이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리니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선생님. 리니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엔터 치시고. 예, 카트라이더 보여주십시오. 카트라이더가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인데요. 예, 보여주세요. 네. 자, 출발합니다. 하면 재미없겠죠. 두 사람이 같이 경주를 할 수 있고요. 아이템을 사서 이런 겁니다. 포니로 운전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랜저가 빠르겠습니까? 그러면 그랜저는 누가 그냥 줍니까? 돈 주고 사야죠. 엄마 내가 공부도 못하는데 내 친구는 그랜저 모으는데 엄마 나 아이템 조금만 결제해주면 내가 그거보다 좀 난 렉서스를 모을 수 있는데 엄마 어떻게? 나 1,500원만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00원 결제하시겠죠? 자, 이거에서 잘하면 여기서는 운전면허증을 줍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 카트라이더 게임에서 굉장히 높은 레벨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서 거기다 친구들 잔뜩 태우고 논두렁을 운전하다가 차가 뒤집혀졌어요. 애들이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요. 너 왜 이런 일 했니? 그랬더니 저 카트라이더에서 운전 잘하는데요.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2, 3년 전에. 예,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예, 주세요. 네. 네, 다음이요. 자, 이게 아주 심각한데 잘 보세요. 이거는요, 어떤 캐릭터의 그런 몬스터도 아니고, 실제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길에서 차가 오는데 밀거나, 전철에서 기차가 들어오는데 밀거나, 얘가 때렸는데 살아난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야구방망이로 죽이고,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 밑에 방향지시 등을 사람 지금 어디 있거든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GTA란 게임인데요. 태국에서 이 게임을 했던 고등학생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이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어서 못할 것 같죠? 잘 찾아 들어가면 이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외국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인터넷에 있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아이한테 엄마 30분만 해. 그리고 어머님이 설거지 하시는 동안 아이가 이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님이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라면 반드시 옆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왜 사람을 죽이는 걸 배워야 됩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거 보세요. 예, 다음 슬라이드. 그냥 넘어갈게요. 아바는요? 네. 네, 그냥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중독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그냥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요. 예,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다음이요. 예, 이거 꼭 한번 눌러주세요. 네. 마지막 순서로 게임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인터넷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의 두뇌 상태는 어떨까? 매일 5시간 이상씩 게임을 즐기는 남성의 뇌파를 측정해봤습니다. 뇌가 활발히 움직일수록 베타파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붉은색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 남성은 게임을 시작하자 오히려 뇌 전체가 푸른색으로 변해갑니다. 뇌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에 역설적으로 뇌 전체의 활동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게임을 할 때 특정한 부분만 사용을 하고 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선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뇌는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은 평상시에 전두엽 부분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의 특정 부분의 신경세포가 평상시에도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뇌의 피로도가 심해져 학습 능력과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중학생 400여 명을 게임에 중독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분류해 비교한 결과 중독이 심한 학생들은 학업 수행 능력과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우울감, 불안감과 공격성은 훨씬 높았습니다. 놀랍게도 게임 중독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모든 정신건강 척도가 나빴어요. 자기가 스스로 체크하기에. 예를 들면 집중력, 우울증, 학교 성적, 그다음에 생활 만족도. 전문가들은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그냥 한 번 더, 아니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셰퍼 교수는 이런 행위 중독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Behavioral addictions are those addictions that involve activities rather than substances. They don't require people to take anything into their body, but they still demonstrate tolerance, neuroadaptation, withdrawal, and become excessively involved with that activity. 셰퍼 박사는 지난 30여 년간 일과 사랑, 쇼핑, 도박 등 약물 중독에 버금가는 행위 중독의 속성을 지적해왔습니다. Behavioral addictions, process addictions are really part of the same phenomena that we now consider chemical addictions. I don't really think they're different addictions. 팔에 마약 주사를 맞게 되면 그 약물이 혈류를 따라 뇌에까지 전달됩니다. 혈류를 따라 올라온 약물은 뇌의 VTA라는 쾌락중추 영역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다량으로 나와 뉴런으로 전달됩니다.
분비된 도파민은 뇌의 경로를 따라 대뇌에 이르러 강한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행위 중독은 그런 물질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억을 말하는 해마, 편도체 이런 쪽에서 그 기억을 되살리게 되고요. 행위 중독의 경우 약물의 주입 대신 해마의 기억에서부터 이 과정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쾌감을 줬던 행위의 기억이 약물 대신 VTA를 자극하고 이어 도파민이 분비돼 대뇌에 이르는 나머지 과정은 약물 중독과 완전히 동일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처음 슬라이드로 다시 가셔서요. 슬라이드 44번 주십시오. 인터넷 중독 관련 요소.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떠세요? 우리 애를 약속해줘 30분만 해 이러고 그냥 방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시고 그러려면 엄마가 사실은 더 바빠지세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된 남자아이들 엄마가 남자아이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엄마 입장이 아니라 애 입장에서. 애랑 같이 목욕하실 거예요? 애랑 같이 축구하세요? 애랑 같이 레슬링 하실 거예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 맛있는 거 해주고 학원을 라이드하고 성적에 대한 잔소리를 하시고 뭐 옷을 왜 이렇게 하니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된 남자아이한테 엄마는 크게 기쁨조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그럼 누가 해요? 아빠가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돼서 아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 센터에서도 인터넷 중독된 아이가 잘 치료되기 위해서는 아빠의 헌신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어머님들이 꼭 그래요. 우리 남편이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한테는 제가 녹음기에다가 녹음해드린 적 있어요. 누가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집에 가셔서 오늘 들었던 얘기를 전해봐야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안 듣잖아요, 아빠들이. 됐어, 알았어. 나 옛날에 갤러그 많이 했고, 나 썬데이 서울도 많이 봤는데, 나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잖아. 이런 얘기 해요. 그죠? 근데 옛날 갤러그하고 썬데이 서울하고 같아요. 요즘 그 동영상과 게임은 아빠가 예상하는 그런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녹음해드렸다니까요. 효과가 있었는지 이후에 연락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사회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 개인 심리적인 환경,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인터넷 중독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물 신경학적인, 심리 행동적인, 사회문화적인, 영적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사실은 10년 이상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손발을 바짝 들었어요. 항복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교회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중독에 대한 걸 사람의 힘으로만 치료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반성하고 교회를 오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저를 끄신 거 아유 너 애썼다 안 되지? 이제 웬만하면 오지 뭐 이래서 제가 교회에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영성적인 측면에 백업이 되지 않으면 자기 혼자 힘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사람이 힘만 특히나 가족들이 그 중독된 아이를 바라봐 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즘은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들 너무 많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 많아요. 뜻이 있어서 학교 잘 가려고 내신 때문에 검정고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게임 때문에 이도저도 안 하고 있는 층들이 참 많이 늘어나요. 저희 센터에 오는 청소년 반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무슨 차상위 계층이거나 형편이 무슨요 어머니 아버님 의사에 뭐해 그 아버님이 뭐 그 아이 방치했겠어요? 영혼이 그렇게 병들기 시작하면 부모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서부터 아이들한테 인터넷 사용 교육,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아이가 잘 갖게 하는 거, 선한 마음 갖게 하는 거, 그 아이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는 거. 요즘 청소년들이 교회에 잘 안 오죠. 학원 가죠. 왜냐하면 일요일 날도 보강하잖아요. 시험 때인데 엄마 어떻게 해? 나 교회가 아니면 나 학원 가. 엄마 학원 가.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과연 그게 공부를 잘할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성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인터넷에 대한 공부해야, 게임해야 공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게임하면 별일 안 생긴다라고 생각할 텐데 어머님 이렇게 얘기해요. 게임하니까 죽더라. 게임하니까 성격이 변하더라.
게임하면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변해. 아까 보셨잖아요. 도파민이 그렇게 팡팡팡팡 나오는데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아이가 게임 많이 하게 되면서부터 얼굴이 변했다. 뇌가 변하면 성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면 얼굴이 달라지죠. 아마 오늘 새로 오신 새신자가 되신 어머님께서도 1년이 지나고 교회에 2년이 지나시면 어머님의 얼굴이 달라지시는 거 잘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자극이 아이한테 준데 그 아이 얼굴이 왜 안 변하겠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당장에 불순종해요. 우리 아이가 이럴 아이가 아닌데 영혼이 병드는데 왜 불순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도 그렇고 우리가 종교적인 시각에 봐서도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자, 이거 뭐 말 많은데요. 제가 하신 말씀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다.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부터 기도를 진짜로 열심히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인터넷 사용에 대한 걸 조절해야 되고 부모가 권위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게임을 못하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뭔가를 주셔야 돼요. 그 대신에 더 많은 사랑을 주셔야 되고 그 대신에 더 많이 아이랑 놀아주셔야 돼요. 그것도 아빠가 나서야 돼요. 저희가 상담할 때 그래요. 집에서 아들이 몇 살이든지 간에 아빠랑 싸우기 위한 레슬링이 아니라 아빠와 레슬링하고 맨날 집에서 쿵쾅거리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똑같아. 어머님이 그렇게 그거 행복한 얘기세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아빠랑 그렇게 몸을 뒹굴고 논다. 그럼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요. 그 가정은 문제 없겠다라고 봐요. 애가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아빠 굉장히 유능하고 엄마 유능한데 대화 단절되어 있고 아이와 보내시는 시간 없으시면 어느샌가 인터넷이 거기 가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터넷은 공동의 공간으로 빼놓으셔야 되고요. 인터넷 사용하는 컴퓨터 옆에는 사실 제일 좋은 환경은 집에 그 데스크탑 있죠. 우리가 보는 그 컴퓨터 있죠. 그거를 치우시고요. 노트북으로 아이랑 약속한 시간에만 노트북을 좀 꺼내서 엄마가 옆에서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치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직도 TV가 그 거실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고 계신가요? TV를 주님으로 혹시 모시고 계신가요? 가장 보기 좋은 곳에 가장 중간에. TV 치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3쿠션이 뭔지 아세요? TV, 만화, 인터넷이에요. 3쿠션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당구 칠 때 이렇게. 이걸 치니까 저게 들어가고 이걸 치니까 저게 들어가는. 그 얘기인데요. 인터넷을 못하게 했더니 애가 TV를 죽도록 보고 TV를 못 보게 했더니 애가 만화를 죽도록 보는데 선생님 그럼 애가 인터넷에서 지금 벗어난 건가요? 중독의 사이클은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확인하실 건 집에 우리 아이 책상에 혹은 책장에 메이플 스토리 공략집 게임을 잘하기 위한 서적, 만화책 이런 거 혹시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는 머릿속은 지금 게임 중이에요. 그래서 ing 중이에요. 그런 아이가 학원 숙제하느라고 책은 펴놓고 있으나 그 아이가 그 책을 옆에다 놓고 보고 있다라면 엄마 나 머리 식히려고 독서 중이야.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공략집 보고 있으면 그 아이는 여전히 계속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치우시는 거. 엄마 나 책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책이니까 사주시죠. 근데 그 책이 뭔지를 아셔야죠. 아니 그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철수는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철수네 엄마는 걔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러면 어머니가 무슨 얘기하세요? 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근데 아이한테 그게 통해요. 아니 네가 그래서 힘든지는 알지만 그건 아니야. 그리고 집에서 언어 생활 어떻게 하세요? 물론 아이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쓰시라는 거 절대로 아닌데요. 혹시 댁의 자녀가 어머님, 아버님에게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을 쓰시는 분? 좀 드무시죠. 그래도 있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엄마 나 갔다 왔어. 미다리와 뭐 요즘 나온 똥꼬 빵꼬 하면서 어른들이 막 좋아해요.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보면서 왜 좋아할 수 있죠? 우리 언어 참 문제 있습니다. 근데 언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태도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니야 이거 식어 너 먼저 먹어 아빠 안 오셔도 괜찮아 애부터 먼저 먹어 너 학원 가야지 그러면서 아빠는 뒷전으로 그렇죠. 많이 그럽니다. 너무나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인터넷 사용하고 무관할 것 같지만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가정 바로 서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
특목고 보낼 거냐? 이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존댓말 쓰게 할 거냐? 우리가 주말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얼마나 보내느냐? 제가 어저께 다른 장로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바쁜 목사, 바쁜 아빠는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뭔 말이지? 생각해보면 좀 맞는 말 같아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바쁘시면 가족들 잘 돌보시게 돼요. 물론 주님의 일을 하시느라 바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신경 덜 쓰게 돼요. 저도 막 찔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한테 싸웠던 일이 막 생각이 나서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상담하는 사람 맞냐? 너는 왜 딴 사람들은 다 공감하면서 내 얘기는 왜 잘 안 듣냐? 그럼 제가 얘기하죠. 내가 문 열고 들어와서도 어머 여보 그러셨어요. 당신 말이 정말 이해돼요. 내가 밖에서도 그러는데 내가 집안에서도 꼭 그래야 되냐? 근데 사실은 제가 반성해야죠. 사실은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 언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왜 언어가 거칠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 인터넷 사용하면서 욕설이 난무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여자아이가 그걸 물어봤대잖아요. 엄마 자위가 뭐야? 자위행위를 하는 게 뭐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위행위라 하면 네이버 지식에 쳐봐라 그러시겠어요? 너 그 말 어디서 배웠어? 애들이 얘기하던데. 이게 너무도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됐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참 너 숙제했니? 수학? 지금 학원 갈 시간이야. 우리 대화가 그렇게 넘어가요. 우리의 관심이요. 언어요. 인터넷 사용하는 거요. 다 관련이 있어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박완서 님의 그 소설의 앞부분에 서문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 친구랑 통화했대요. 너 좀 잘 지내지? 그래 별일 없지? 나 암이래. 그랬더니 그 다음 친구의 말 근데 누구는 참 어떻게 됐니? 오늘 저녁 반찬으로 나 돼지고기 해먹는데 보다도 덜하죠? 우리의 일상이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쁘면 관찰 못해요. 옆에 계신 분 관찰 못해요. 아이 마음 몰라요. 아이가 1년 내내 왕따 당했는데 어머니는 그거 모르시더라고요. 왜 모르세요? 우리 애가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했어요. 그럼 어머님은 누구한테 왕따 당하면 그거 남편한테 다 얘기하고 자식들한테 얘들아 대성 통곡을 하면 내 교회 갔더니 교회라는 곳은 참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날 왕따 시키더라. 그 집사님이 나만 안 불렀더라. 같이 밥 먹고. 그 대성 통곡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가족이라면 왜 오늘 얼굴색이 별로 안 좋네? 기분 안 좋은 일 있나 봐? 얘기해봐. 무슨 일 있는 건데? 이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쁘면 갔다 왔어? 밥은 왜 안 주는데? 우리 이렇게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 중독하고 너무 관련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어떻게 하는지 쪽집게처럼 내가 가외하듯이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아이들 언어 생활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다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책 읽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석봉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아 책 읽어라. 굿글씨 써라. 나는 떡을 썰란다. 그쵸? 얘야 공부해라. 난 TV 볼게. 너는 공부해라. 애 공부합니까? 애 책 읽게 하고 존댓말 쓰게 하시려면요. 부부가 두 분 다 굉장히 존칭어를 쓰시면 애들이 처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 미친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보 그러셨어요. 네 여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럼 애가 지금 개그하나 애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대화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모레도 이루어지면 아이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달라집니다. 엄마 아빠가 책 들고 계시면요. 아이 책 들어요. 어머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하는데 나 오늘부터 수학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걔 수학 늘어날 거예요. 지금 다시 수학 정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빈정거리거나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 있는 글귀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쉬운 건요. 집에 가셔서 컴퓨터 밖으로 빼시고요. 그 옆에 알람시계 맞춰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옆에 노트 꼭 놓으십시오. 아이랑 약속하십시오. 무슨 요일날 언제부터 언제까지 컴퓨터 사용할 건지 컴퓨터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람시계 맞춰 놓고 컴퓨터가 끝날 때 혹은 차단 프로그램을 깔면 돼요. 그거 꺼지니까요. 근데 그 꺼질 때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오늘 결심했어. 내가 진짜 이건 내가 우리 애를 정말 내 영혼을 내가 그렇게 결심하시고 아이랑 상의하지 않고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폭발해요 집이. 에이씨
언제든지 아이랑 상의하십시오. 엄마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팁이고요. 아유, 별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11시 21분이네요. 1분 초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